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푹푹 찌는 이 여름, 다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얼마 전까지는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잘 안 틀고 있었어요. 선풍기로 버티다가 부쩍 더 습해지고 더워져서 아이들을 위해 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에어컨 없던 시절 어떻게 여름을 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친정 엄마께서 콜라 페트병에 수돗물을 얼려주신 기억이 나곤 합니다. 엄마께 나중에서야 들었는데 저희 집이 그땐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요. 어린 제가 너무 더워서 울면서 깨면 엄마는 다 녹은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고 다시 새로 꽁꽁 언 페트병을 수건에 감싸서 안겨주셨죠. 그땐 그거 하나로도 엄청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저 때문에 새벽까지 밤잠 설쳤을 엄마 생각이 뒤늦게 들더군요. 에어컨은 그 당시에 당연히 없었고 하나 있던 선풍기가 하필 한여름에 고장났었다 해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 시기에 선풍기 살 돈은커녕 음료수 사 먹일 형편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 콜라병도 알고 보니 엄마가 재활용 페트병 주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쓰신 거였죠. 그때 저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기에 아빠 역할을 엄마 혼자 힘들게 다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엄마께 물어보니 아빠는 제가 태어날 때쯤 병으로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너무 어려서 겨우 식당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씩 하다가 제가 좀 더 크고 나서야 공장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몰랐는데 엄마가 공장 일 하기 전에는 굶는 게 일상이었대요. 일하던 식당에서 잔반 남은 것 싸오면 엄마는 굶고 어린 제 입에 넣기 바쁘셨답니다. 그러다 정말 엄마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애기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아니, 제가 왜 할머니 집에? 기억 안 나? 벨 눌러서 문 열었더니 그대로 힘없이 픽 쓰러졌잖아. 애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내가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하려니까 자네가 막 일어나네. 지금이라도 전화해 줄까? 할머님, 저 괜찮아요. 신세졌네요. 죄송합니다. 아, 배고파. 뚝, 집에 가서 먹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그런데 애 아빠한테는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감?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면목 없지만 혹시 저희 애기만 좀 저녁 먹이고 가도 될까요? 집에 쌀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아유, 이웃끼리 뭘 면목이 없어. 그냥 다 같이 먹어. 애기 엄마 삐쩍 마른 것 좀 봐.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밥은 굶지 마. 그리고 나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밥 먹으러 종종 오던지. 이게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도 없는 시절 굶어본 적 있어서 알거든. 애기 엄마 눈빛이 딱 그때 나랑 닮아서 그래. 감사합니다. 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엄마는 그때 할머니의 말이 너무 고마웠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다고 생각했던 엄마는 그때 처음 희망을 봤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엄마의 큰 착각이었다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털어놓았는데 그때부터 할머니는 돌변했거든요. 할머니는 자기 50대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는데 만나 보라며 엄마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어요. 아직 어린 저는 자신이 키울 테니 재혼하는 게 어떠냐면서요. 한사코 거절하자 할머니는 그동안 얻어먹은 밥값 내놓으라며 엄마를 무지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엄마는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데리고 도망쳤다 해요. 그때부터 엄마는 저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 지금은 일이 잘 풀려서 옛날처럼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엄마는 현재 작은 상가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고생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는 지금의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가끔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조용히 하고 나세요. 그렇게 평화로웠는데 얼마 전 저희 모녀에게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 저는 옛일들이 마구 떠올라서 좀 괴로웠네요. 엄마 속을 문드러지게 했던 건 험난한 세상뿐만 아니라 철없던 저 역시 포함이었거든요. 저는 뒤돌아보고 반성할 겸 여러분께 오늘 제 사연 털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없는 게 익숙했던 저는요. 멍청하게도 남자 어른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지 사실 너무나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죠. 엄마의 삶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야 애틋하게 여기지만 철없던 어린 나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속도 모르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생이 딱 되기 전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학교에서 부모님께 받은 생일 선물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죠. 출장 간 친구의 아빠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예쁜 외국 인형을 선물해 줬다는데 저는 아빠가 없으니 엄청 얄밉고 심술이 나더군요. 어린 마음의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 친구 생일 파티에 저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자랑했던 예쁜 인형을 보지도 못했고요. 저는 밤새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울다 그 다음날 일찍 집을 나섰어요. 등교 시간 훨씬 더 전이라 한적한 문방구 아니었죠.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멋진 그런 선물을 나도 받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방구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을 마구 가방에 담았어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엇나갔던 것 같아요. 당장 자존심이 상한 저는 문방구에 있는 예쁜 것들을 뭐든 다 제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겁도 없이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원래 제 가방에 예쁜 볼펜과 노트들을 마구 담았죠. 당연히 훔치는 장면을 고스란히 문방구 주인 아저씨한테 걸렸고요. 아이 너 이 녀석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제가 금방 정신을 차리곤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자 아저씨는 무서운 목소리로 부모님 전화번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출근 시간에 딱 문방구 아저씨 연락을 받았더랬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얘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물건을 훔쳐요. 작정하고 담던데 그게 다 얼마인지 알아요? 참나. 아이 좀 또두고 맞서도 저런 애는 또 처음 보네.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애가 뭘 보고 배워서 그런지 입도 뻥끗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훔치려고 했던 물건들은 제가 다 변상할게요. 바로 앞 학교 학생이니까 부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집에서 충분히 알아듣게 아주 따끔히 혼내겠습니다. 아이 내가 마음씨가 넓어서 봐주는 거예요 애 엄마. 딱 한 번만 봐줄 테니까 계산하고 가세요. 너희 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가 아저씨한테 아주 창피당할 줄 알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연이 너 얼른 와서 사장님께 잘못했습니다 못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건 엄마랑 아빠가 잘못한 거지. 진작 나도 수기 엄마 아빠처럼 저런 거 잔뜩 사줬으면 됐잖아. 나는 내 생일 파티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수기는 어제 나만 빼고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생일 파티도 했어. 걔네 아빠는 외국 출장 갈 때마다 예쁜 인형 사온다는데. 난 그런 멋진 선물 줄 아빠도 없고 이게 뭐야. 엄마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내 생일 파티도 안 해주고 미워. 송미연, 너 정말? 애 아빠가 없이요. 어쩐지. 어이, 그럴수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아유, 그래서 싹수가 저렇게 노랬구만. 아저씨,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 아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그럼 계산했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가자, 미연아. 참나, 모녀가 쌍으로 아주.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 어디선가 소금을 찾아와 뿌리던 문방구 사장님을 뒤로하고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출근하지 못했고 저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과 말들 때문이었겠죠. 저의 말이 대못이 되어 엄마 가슴에 콕 박혔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미연아, 훔치지만 마. 앞으로 너 갖고 싶은 거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다 사줄 테니까. 네가 말만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 오늘처럼 절대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마. 어? 정말? 그래, 정말이야. 미연아, 그리고 아빠 없다는 말 아까처럼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 아빠 없다고 하면 사람들 전부 다 너 우습게 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아직 잘 몰라. 알았지? 엄마랑 약속해. 알았어. 엄마는 예전 이웃집 할머니 일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제 입단속을 단단히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저를 달래려고 했던 그 말들을 곧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눈물이 쏙 뺄 정도로 혼을 내는 것 대신에 저를 타이르고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신 말들을요. 저는 그 이후 감히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를 지도끼도 못 살게 굴었거든요. 엄마 말처럼 더 이상 물건을 훔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요. 아나 모인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이로 자랐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제 긴 방황은 시작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과 다니니 제가 뭐라도 된 듯 우쭐하더군요. 아빠가 없고 가난해서 무시당하지 않게끔 필사적으로 노는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일부러 센 척하고 다닌다고 일탈을 일삼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피해주는 행동이야? 아니잖아. 송미연, 너 정말 이럴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잖아. 그래, 알겠어. 엄마 말대로면 나중에 더 크면 해도 된다는 말이지? 너 이 녀석이 진짜. 담배는 절대 안 돼.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해. 그럼 술은 마셔도 돼? 담배만 절대 안 된다는 건 또 뭔데?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니? 아, 몰라. 진짜 그럼 담배 안 필 테니까 패딩이나 사줘.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미연아, 네가 패딩이 왜 없어? 작년에 사준 거 있잖아. 내가 갖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언제는 말만 하라며. 이렇게 또 아빠 없는 자식 티낼 거야.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보러 가자. 아이, 뭘 또 같이 가려고 해. 그냥 카드만 줘.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같이 가자, 응? 아이씨, 혼자 사게 카드만 달라고. 그냥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아, 진짜 짜증나. 패딩 하나 내 맘대로 못 사는 거 보면 애들 다 우리 집 가난하고 나 아빠 없는 거 눈치챌걸? 그럼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알았어. 카드 줄게. 그럼 정말 약속하자. 앞으로는
담배는 피우면 절대 안 돼. 지금도 나중에도. 알았지? 엄마 폐 안 좋단 말이야. 너라고 좋겠어? 아, 알았어. 그럼 패딩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지? 너무 비싼 건 안 돼. 알겠지? 학생이 입는 적정선에서 사야 된다. 할부 최대한 길게 결제하는 것도 잊지 말고. 아, 진짜 구질구질. 아, 알겠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얼굴은 그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향한 간절한 목소리도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패딩을 결제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뒷목을 잡고서 어떻게 이 큰 돈을 겁도 없이 결제했냐며 저를 나무랐지요. 저는 엄마 말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담배도 태우지 않았는데 왜 이깟 일로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으로 가출을 했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는 애간장이 녹았었지요. 열흘 만에 나타난 저를 두고 엄마는 엉엉 울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저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저는 멍청하게도 제가 이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럴 거면서 왜 날 그렇게 혼냈냐면서 속으로 엄마를 비웃었죠. 네, 그 당시 저는 악마도 울고 갈 불효녀였어요. 저는 당사자이지만 그 당시 제가 왜 그렇게까지 삐뚤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엄마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짓은 뭐든 다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엄마 등골은 등골대로 다 빼먹었고요. 엄마는 제가 또 가출이라도 할까봐 쓴소리 못하셨으니 아주 제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철든 후부터는 만약 그때 엄마한테 나만 없었으면 엄마 인생이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 소비 습관에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쉬지 않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엄마는 공장에서 자리를 잡아갔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엄마는 여자치고 또 그 나이치고 많이 버셨거든요. 하지만 저로 인해 소비가 턱없이 많으니 저축이 제대로 들림 만무했습니다. 엄마가 겨우 힘겹게 버티며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점점 더 엄마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죠. 비싼 과외나 학원 한번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대학이라도 좀 가자. 미연아, 네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대학을 어떻게 간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보내준다고 해도 네가 성적이 돼야 가지. 요즘은 돈만 있으면 대학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딜 간다는 건데. 뭐 저기 부산이나 대구나 지방으로 가야지. 뭐? 너 집 두고 거기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대학 기숙사가 왜 있겠어? 안 돼. 절대 안 돼.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엄마 품에서 다녀야지. 게다가 집 떠나면 생활비에 학비에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진짜 숨막히게 이럴 거야? 엄마 품은 무슨... 딸이 독립하게 도와줘야지. 무슨 엄마가 이래. 그리고 성적 맞춰서 대학 가려면 나 지방대밖에 못 가. 나도 좀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자 제발. 구질구질한 집구석. 나도 남들처럼 아빠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라면 내 말 뭐든 다 들어줬을 텐데. 죽도록 창피하지만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엄마의 가슴을 찌르는 말만 했어요. 남들에게는 평범하다는 게 안정적인 말인 반면 우리 엄마에게는 가시가 되어 바뀌는지 왜 몰랐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걸핏하면 아빠 타령을 왜 했을까요? 제 눈물에 또 약해진 엄마는 제 말에 결심한 듯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타지에서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겠어? 지방대라도 보내줄 거야? 그래, 4년?
어디 해보자. 그까짓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년만 뒷바라지 할 테니까 더 이상은 안 돼. 알았지? 휴학도 안 돼. 아싸, 엄마 최고. 걱정 마. 딸 못 믿어? 진짜 열심히 다닐게요.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닐게. 말은 청산유수지 아주. 장학금은 됐고 전처럼 사고만 치고 다니지 마. 응? 엄마가 너만 보고 사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가뜩이나 같이 살아도 걱정되는데 우리 딸 멀리 있음 엄마 심장이 나만 하겠어? 아유, 잔소리. 알았어.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저는 대학에 가서도 역시 엄마의 당부와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고삐 풀린 겁없는 20살은 엄마도 없고 잔소리 걱정 안 해도 되니 매일 새벽까지 술을 진탕 먹었죠. 그렇게 무단 외박하는 횟수가 쌓여 벌점 때문에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엄마도 화가 났는지 자취방을 구해달라는 말에 며칠 동안 제 연락을 안 받았죠.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 연장을 하고 쉬는 날 줄여가며 일하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카드값 내야 된다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나 다음 달에 당장 기숙사 좀 옮겨야 되니까 빨리 보증금이랑 월세 붙여줘. 딸,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일도 못 나갔어. 카드값은 내일 붙여줄게. 그리고 기숙사에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잘 말해봐. 엄마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너 그리고 카드값이 그게 뭐야. 아끼는 버릇 해야지. 이제 화장품이고 옷이고 그만 사. 너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벌 줄 알고. 엄마, 지금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 미연아, 그게 아니라. 몰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엄마가 책임져야지. 내일 아침에 돈 바로 붙여줘. 알겠지? 그리고 대학교 가면 애들 다 옷이며 화장품이며 비싼 거 써. 다들 그런 분위기인데 엄마 딸만 꾀죄죄하게 다닐까? 하여튼 대학 안 나온 엄마가 뭘 알겠냐고. 아, 정말 말이 안 통해. 운이 안 좋았으면 아마 그때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정말 끔찍해서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저는 아마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엄마는 그때 저와 한 통화를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으셨고 아침이 되어서야 공장 동료분께서 쓰러진 엄마를 발견했거든요.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동료분께 받았을 때 저는 돈을 주기 싫은 엄마가 핑계를 대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엄마가 아침에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을 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항상 제 옆에 당연히 있는 존재라 생각했으니까요. 수술실에서 나와 회복한 엄마는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 했던 첫 마디는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보증금 못 붙여서 미안해. 그 순간에도 엄마가 보증금 때문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불효를 저질렀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울면서도 엄마가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 테니까 부디 엄마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직 울어야 할 일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 왼쪽 다리가 이상해. 내가 부축해줄까? 아직 혼자 걷기는 무리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없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지켜보자 했지만 결국 엄마는 한쪽 다리에 편마비가 왔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엄마 말 죽어라 안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게 왜 너 때문이야. 네가 학교도 못 가고 엄마 간병 다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다리를 못 쓰게 됐다는데도 저를 조금 더 원망하지 않는 엄마 앞에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엄마는 회복이 빠른 편이셨어요. 벌써부터 엄마는 다리와 상관없이 앉아서 하는 일이라 회복하면 공장에 출근할 생각만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고 제가 한동안 엄마가 일하던 공장에서 대신 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라는 따뜻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있었기에 평생 아르바이트라고는 해본 적 없었던 저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공장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손이 많이 느렸습니다. 엄마를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분들은 엄마 딸이라고 절대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망나니 같은 딸내미 혼자 키우던 엄마의 속사정을 알고 있던 분들이니 제게 더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더군요. 미연이 너 손이 그렇게 느려서 되겠어? 너 때문에 네 엄마 평생 일하던 일자리 잘리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한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너, 네 엄마 말고도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피해야. 어디 밥벌이가 장난인 줄 아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네, 죄송합니다. 초반에는 못해도 혼났고 나중에는 잘해도 혼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텃세를 부려도 서럽고 무서워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참아내야 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었으니까요. 몸이 다 망가져 가는데도 저 때문에 참고 또 참았을 엄마를 생각하면 우는 것도 제겐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휴학 오고 6개월 동안 공장에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간에 버텼어요. 절든 저를 보고 조상님들이 감동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안쓰러웠던 건지 그 이후엔 좋은 일들만 생기더군요. 딸, 이제 엄마 많이 회복했으니까 학교 복학 신청해. 아니야, 엄마야말로 공장 퇴직금 받고 이제 일은 쉬어요. 나 학교 안 돌아가. 일자리도 다 알아놨어. 엄마는 솔직히 나 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놀러만 다닌 거 알고 있었지? 미안해. 항상 돈 보내달라고만 연락하고 힘들게 해서.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집 가장할게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엄마가 아프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정말? 아니었음. 너한테 이런 말들을 들어봤겠어? 근데 엄마는 아무리 엄마 딸이라도 어떻게 평생을 말 안 듣는다고 나 때리거나 내쫓지도 않았어? 네가 짐승이야? 아니지. 말 못하는 짐승도 때리는 건 아니랬어. 네가 때릴 곳이 어딨어서 엄마가 감히 손찌검을 하겠어? 거의 짐승만도 못했었지. 엄마는 폭력 같은 거 싫어.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분명 정신 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있지 미연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손녀딸 정신 차렸다고 선물 주고 가셨나 봐. 선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졸업까지는 해. 그 정도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야, 나 이제 엄마 일하는 거 절대 반대야. 이제 엄마 도움 일절 안 받을 거라고. 나 때문에 엄마 이러게 됐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엄마 도움을 받겠어? 공장일 엄마 대신 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 쓰러지기 전까지 쉬는 날 없이 거의 매일 일했었다며. 미안해. 엄마 공장 그만둘 거야. 엄마는 굉장히 후련하다는 얼굴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의아했죠. 갑자기 엄마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싶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한테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땅이 있었대요. 아주 작은 맹지에 아예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갑자기 도로를 뚫는다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가치가 오르겠어. 그리고 엄마는 말이야. 엄마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 우리 딸이랑 좀 더 살 수 있게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살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 제 생각보다 엄마는 더 강인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듯 외할아버지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땅을 팔고 꽤 큰 돈을 벌게 된 엄마는 곧바로 상가를 하나 사서 세를 받으셨죠. 나중에는 그 맹지를 알아본 할아버지에 이어 엄마도 부동산에 눈이 튀어 있나 싶었어요. 엄마가 산 낡은 상가값도 몇 년 후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의 도움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제가 그동안 받은 게 있었으니까 도움받기 싫었어요. 엄마한테 제가 갚아도 모자랄 판에 더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 사정은 나아졌지만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며 인턴이며 닥치는 대로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전에 엄마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제겐 자양분이 됐었죠.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 잠을 줄여가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개과천선했죠. 당장 모자란 학비 역시 저는 엄마 도움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까지 무사히 했습니다. 당연히 종종 엄마 용돈도 챙겨드렸고요. 졸업식 날 졸업장을 엄마께 드리니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난들 좋은 대학 나올 때 딸내미는 지방의 작은 대학 나왔는데 엄마는 오열하셨어요. 저는 이젠 아픈 눈물 말고 오늘처럼 기쁜 눈물만 흘리게 해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졸업하고 운 좋게 바로 중견회사에 취직한 저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고백하자면 그 후로 엄마가 또 저 때문에 운 일이 있었어요. 제 결혼식 때 한 번,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출산할 때 총 2번, 새어보니 좀 여러 번 우신 것 같네요. 저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 결혼을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과분한 남자를 만났는지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쯤이면 아빠에 대해서 말해줄 법도 한데 엄마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결혼식 전 딱 한 번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땐 손 잡아줄 아빠가 없으니 혼자 신부 입장을 해야 했고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응? 좋은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좀 말해줘. 평생 비밀리에 붙이니까 나도 슬슬 궁금하잖아. 그냥 저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생긴 건 나랑 닮았어? 아니, 하나도 한 구석도 안 닮았어. 넌 눈이며 코며 입까지 전부 다 나 닮았어. 아빠 사진은 정말 없는 거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진이 없다는 엄마였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쨌든 엄마도 저도 좋은 일들만 있으니 힘든 시절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몇 년 후인 최근 스물스물 다시 저희 집에 불행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엄마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철들었으니 더 이상 엄마의 짐은 없다 생각했죠. 저희 엄마는 여유로워졌어도 모든 면에서 검소하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누릴 거 누리고 사셨음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요. 엄마는 사치 한번 부리지 않으시고 알뜰살뜰 하셨죠. 게다가 저는 남편 덕에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낡은 빌라에 사는 엄마를 볼 때면 마음이 엄청 좋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이사를 권유해봤지만 엄마는 괜찮으니 제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자, 엄마. 이제 나도 엄마도 여유 있잖아요. 내가 보탤게, 응? 아유, 멀쩡한 집 두고 뭐하러 그래.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는 싫어. 여기가 딱 좋아. 아이 참, 관리비는 내가 내면 되잖아. 이 집 리모델링도 한 번 안 해서 망이 날뛰도 했고. 게다가 여긴 제일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나 때문에 다리 불편해서 지팡이 짚는데 3층 계단까지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딸 마음이 좋겠어? 그리고 날씨 안 좋은 날은 더 걱정된단 말이야. 비 오거나 눈이라도 오면 엄마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엄마 다리 네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이것도 다 엄마 운명인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항상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만. 엄마가 알아서 항상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만. 난 계단 타고 운동해서 좋기만 한데 뭘.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돼 아침 일찍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늦잠 자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안 받아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점심쯤까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엄마는 계속 뇌졸중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재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녀는 같이 살지는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 살았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이상하게 엄마랑 연락이 안 된다고 제가 손을 벌벌 떨자 남편은 바로 시동을 걸고 데려다 주겠다 했어요. 그럴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면 되는 건데 저는 두려움에 잠시 사고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린 남편 덕에 저는 금방 엄마 집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엄마 집에 도착하니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엄마를 부르려는데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때도 제 옆에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계세요? 사위 왔어요. 누구시오? 이상하다. 아이 그쪽이 이 집 사위라고? 네, 그런데요. 아이 그쪽이야말로 누구시죠? 엄마 집에 엄마는 없고 웬 중년의 남성이 사각 팬티 차림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술도 얼마나 먹었는지 집안에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저는 정말 짧은 순간 엄마한테 제가 모르는 남자친구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아무런 말 없이 저런 사람을 만날 리 없다고 판단했죠. 처음에 그 꾀재재한 모습을 보고 좀 도둑이나 노숙자가 빈집에 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낯선 그 남자 입에서 저희 엄마 이름이 나와서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집 딸인데요. 저희 엄마는 어디 가시고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집에 이런 차림으로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쪽이 아들이 아니라 사위고, 이쪽이 이 집 딸이라고? 공형숙 딸, 하하. 이 옆편 내가 결국 딸년을 낳았네. 아니 아저씨, 누구시냐고요? 저희 엄마 어디 가셨어요? 네 엄마 지옥 같다. 뭐라고요? 낯선 남자는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술병에 남은 술을 몽땅 들이켰어요. 비틀거리다 잠든 남자를 보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고개를 끄덕이는 와중에 엄마와 같은 공장에 다녔던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혹시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요? 딸, 엄마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모 폰으로 전화했어. 어디야? 엄마의 집안은 온통 엉망인데 엄마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기에 저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아, 엄마 이모 집이야? 연락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금 엄마 집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 빈집 털이범인가 싶었는데
상태를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 남자가 엄마 이름을 알고 있네. 뭐라고? 너 엄마 집이라고? 당장 거기서 나와. 미연아, 너 당장 도망쳐. 어? 위험하니까 참말 말고 빨리 나오라니까. 저는 전화로 남편이랑 있음을 엄마에게 알리고 겨우 엄마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남편에게 맡기고 이모 집에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고 이성을 잃고야 말았죠. 엄마, 뭐야 이 멍은? 아까 그 남자가 그런 거야? 세상에, 이게 뭐야? 얼른 경찰서 가자. 그 망나니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이 혹시 미연이 너한테 해코지하거나 별말 하지 않았지? 난 아무 일도 없었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엄청 취해 있더라고. 지금 경찰 와서 그 이가 같이 경찰서 가고 있어. 엄마도 이따가 조사받으러 같이 가야 돼. 미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어? 아까 그 사람 네 친아버지야. 뭐라고? 엄마는 평생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친부의 존재를 알게 만들어서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의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엄마의 멍을 보고 있자니 왜 그동안 엄마가 친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친부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 엄마가 저를 위해 철저히 비밀로 안고 가셨구나 싶었죠. 엄마가 왜 미안해해? 엄마 다리 때문에 도망 못 가고 맞은 거지? 진짜 난 평생 엄마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미연아, 그런 말 하지 마. 그 인간이 나 다리 절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봤나 봐. 엄마 절대 맞고만 있지 않았어. 오히려 지팡이 돼 있어서 담어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그 인간 머리통 때리고 도망쳤지. 새벽부터 엄마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부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병을 가득 안고 와서 엄마를 위협하며 말이죠. 아이 너 혼자 살아? 우리 아들은 안 보이는 거 보이 어디 장가 갔나 보네. 당신 자식은 없어. 내 자식이지. 아이고 그러셔. 니 잘났다. 이 집 꼬라지 마라. 어디 돈 되는 물건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안 보이네. 아, 니 그 잘난 자식놈이 생활비는 안 주는가? 아이고, 다리는 또 왜 저러?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감히 하늘 같은 남편 버리고 꽁꽁 숨어 살더니 이 삶이 순탄하지는 않은가 봐. 다리가 불편하고 검소한 엄마의 모습이 남자의 눈에는 무척 가난해 보였나 봐요. 엄마에게 뜯어먹을 게 없어 보이니 곧 다른 걸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남남이고, 나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고작 너 하나 못 찾을 줄 알았냐? 굳이 안 찾은 거였지. 나한테 생활비나 양육비 달라고 딴소리 할까봐 이래 버려둔 것도 있고. 아이 근데 이제 내 아들도 다 컸을 거고. 와비도 아들 덕 좀 봐야지 않겠냐? 이 여편 내가 교도소 이제 막 나와서 갈 곳도 없는데 아유 어디 자꾸 나가래? 뭐 아들 집에 가면 되겠네. 아이 그놈 전화번호 내놔봐. 내가 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근데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엄마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다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부는 막상 스마트폰을 빼앗았어도 요즘 전화를 만질 줄 몰라서 열받아서 부셨다고 하네요. 에이씨, 네가 안 알려주면 뭐 여기 눌러 앉아버리지. 내가 아들놈 사회생활이고 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도 괜찮겠어? 내가 네 애비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도 되냐는 거지.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난 상관없으니까. 뭐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엄마는 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집 밖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연락을 먼저 해서 절대 그 사람과 안 마주치게 하려고요.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긴박했으나 대처는 잘하셨더라고요. 엄마가 다리를 절고 있으니 만만하게 봤던 제 친부는 방심하다 엄마 지팡이에 머리를 맞고 한참 뒹굴었다 합니다. 으악! 이 양심도 없고 못된 인간. 어디 내 귀한 새끼한테 똥물을 튀기려고 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겠지만 제 친부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저를 아들로 알고 있었던 그 이유를 엄마께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었죠. 생활비도 안 주던 사람이었으니 임신한 아내랑 산부인과 한번 가봤겠어요. 제 친부는 아기 성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잔뜩 취해서 딸이면 내 손에 다 죽는다고 엄마를 협박하더래요. 딸은 돈 나올 구석은 없지만 아들은 돈 벌어올 거라며 나올 거면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친부와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속였던 거죠. 엄마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대요. 예전 기억들이 떠올라서 몸이 떨렸다고 하고요. 아마 두 다리가 멀쩡했으면 놀라서 주저앉느라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있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있었기에 잘 도망쳤다고 제게 오히려 고마워하는데 딸인 제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울자 엄마는 꼭 껴안아 주시면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묵혀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아유 편내야 100만 원만 줘봐. 갑자기 100만 원이 어딨어요.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야, 너 며칠 전에 장인어른 왔을 때 몰래 너한테 돈 봉투 챙겨준 거 내가 다 봤거든. 어딜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속이려고 해. 너 그 돈으로 혼자 뭐 하려고 했어? 말해봐. 당신 미쳤어요? 배 아프니까 이거 나요. 임신한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걱정 없이 사 먹으라고. 친정아버지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주신 쌈짓돈이라고요. 아이 너 너만 입이야. 너랑 네 뱃속의 새끼만 입이냐고. 내 입은 아주 주둥아리지. 당신이 언제 한번 떨이 과일이라도 나한테 사준 적 있어요? 하고 날 담배 연기만 더 뿜고. 아이 잔말 말고 100만 원 내놓으라니까. 이 돈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모아서 준 돈인데. 자, 과일 먹고 싶댔지? 징징거리지 말고 시장 가서 이 돈으로 마음껏 싸먹어. 안 된다고요. 당장 내놔요. 할아버지가 준 100만 원을 빼앗고 꼴랑 2만 원을 빼서 엄마 얼굴에 던진 친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술과 유흥에 그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해주는 과거의 그 남자의 모습 어딘가 익숙하더군요. 여러분도 익숙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철없던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끔찍하게도 그 남자랑 판박이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차곡차곡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남자 몰래 모으고 있었대요. 출산 후 바로 때가 되면 남편 몰래 멀리 도망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숨긴 돈을 들켜서 임신한 몸인데도 손찌금 당하며 빼앗길 때도 있었다네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엄마는 단 얼마라도 비상금을 지켜냈대요. 아이를 낳은 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 폭력 속에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게다가 그 남자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라 저는 딸이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도망가요. 나 도저히 그 인간이랑 못 살아. 우리 소중한 애기 지키려면 우리 같이 도망가야 돼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 몸은 다 뭐야. 설마 송소방이 널 때리기라도 한 거야? 아버지 제발 내 말대로 해줘요. 늙은 할아버지에게 남편이 해라도 끼칠까봐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엄마는
저를 출산하고 나서야 처음 남편의 가정폭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하시던 일과 살던 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엄마와 갓난쟁이인 저를 데리고 타지로 도망가듯 떠나셨죠. 엄마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저는 유년 시절 아프고 힘든 기억이 없던 거였습니다. 지독하게도 엄마를 괴롭혔던 친부의 만행을 들으니 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나쁜 마음조차 친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 내가 허구한데 돈 달라고 하고 엄마 힘들게 했었잖아. 그런 날 보면서 어떻게 참고 견뎠어? 그 인간이랑 내가 겹쳐 보였을 거잖아. 난 그때 아무리 사춘기라고 했어도 내가 왜 그렇게 엉망이고 한심했는지 몰랐어. 근데 그게 다 그 인간 닮은 거였나 봐. 이 더러운 피는 못 속이나 봐.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딸. 엄마 속상하게 그런 말 하지 마.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책하던 제게 엄마는 제 덕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 폭력적으로 돌변한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고 삶을 끝내려 했을 때 새 생명이 뱃속에 찾아왔다네요. 엄마는 마냥 그 새 생명이 제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 엄마는 없었을 거라 하셨습니다. 딸, 절대 그런 나쁜 생각 하지 마. 너랑 그 인간은 완전히 달라. 너는 엄마 쓰러진 이후로 찰 들고 바뀌었잖아. 이런 효녀가 어딨다고. 너는 그냥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것뿐이야. 그런 놈이랑 차원이 다르지. 감히 그런 인간이랑 너 비교하지 마. 넌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판박이야. 저는 엄마의 인정에 그만 아이처럼 꺼이꺼이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더 들어보니 그 남자는 저를 낳고 바로 도망간 엄마를 찾지는 않았대요. 그 대신 돈이 다 떨어졌을 때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도박에 탕진나고 술에 찌들어 살던 그 남자는 엄마는 못 찾고 돈은 없으니 더 막 나갔다고 해요. 어느 날 도박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그만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말았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다친 사람은 죽고 친부는 살인죄로 긴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제 삶을 꾸려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죄로 수감됐지만 그 형량을 다 채우고도 나와서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살인, 사기, 상해, 아주 다양하게도 전과를 보유하고 있더군요. 비교적 젊은 시절에는 사기친 돈으로 놀러 다니느라 자기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필사적으로 수소문해서 엄마를 찾아온 거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에 없는 자기 아들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왜 제게 어떤 말도 차마 할 수 없었는지 완벽히 이해가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숨김없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도 남편을 못 믿은 건 아니지만 이혼 각오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건 제 흠이잖아요. 저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 약하고 선한 저희 남편은 장모님께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만 말했어요. 장모님 덕에 저를 만날 수 있었다고 울면서 감사 인사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엔 남편이 전부 다 알아서 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배째라는 식으로 다목이 제 집 갔다던 친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죠. 아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 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다행히 장모님께서 녹취도 잘 해놓으셨더라고. 엄마는 그때 그 상황에서 신고는 못했지만 다행히 녹음은 하셨더라고요. 남편의 큰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셨는데
집안에 그런 분이 계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끄러워. 내 민낯 다 보인 것 같고. 근데 엄마 휴대폰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었어? 걱정 마. 휴대폰 고치니까 다행히 녹음 파일들은 전혀 손상가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민낯이라니.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 장인어른 아니. 그분은 자기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해. 어떻게 몇십 년에 걸쳐서 엄마한테 저런 진상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당신 없었더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내가 고맙지. 당신한테도 장모님한테도 힘든 시간들 다 이겨내고 내 옆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형량이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무단 침입과 협박, 재물 손괴, 폭행, 모든 죄를 물으니 친부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죠. 사실 그것도 엄마 집 오기 전에 어디 가서 무단 취식하고 다니고 물건 훔친 것도 걸려서 더해진 형량이었어요. 아무래도 전처럼 살인이라는 큰 제목은 아니니 더 길게 형량을 받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놔서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있는 친부가 저를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요. 죽어도 만나기 싫었지만 그 사람이 출소 후에 어떻게 또 위협적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만났습니다. 면회를 가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 그런지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더군요. 살다 이 딸한테 한 방 먹고 다시 감옥 올 줄은 몰랐다. 아니지. 난 내 자식이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랐어. 기가 막혀서 정말. 네 엄마라는 인간이 숨겼거든. 설마 저 때문에 다시 감옥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업보고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리고 딸인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마주하고 앉아있을 수 있었나 모르겠네요. 엄마한테 반드시 아들 낳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참나. 너 나 닮아서 한 성격 하나 보다. 개집인데 웬만한 사내 녀석 성질이야. 야, 네 젊을 적 네 엄마는 지보지순해서 나한테 끽소리 못하고 살았어. 나이 드니까 드세진 건지 지팡이를 들고 설치긴 하더라만. 그리고 뭐 그때 인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사위는 받고 애는 있냐. 너도 참 올 거면 남편이랑 애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야지.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자격으로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들이랑 내 남편 인사를 받겠다는 건데. 내가 오늘 온 이유는 당신한테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엄마를 그 시절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지. 다 늙어서도 또 괴롭히고 싶어요. 당신이 엄마 눈물 나게 하면 난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아들들, 너 아들 몇이나 낳았냐? 네 엄마랑 다르게 그래도 넌 바로 아들 낳았나 보구나. 이 시댁에서 예부하시겠어? 세월이 그렇게 벌써 흘렀단 말이지. 감옥에 있으면 말이야.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아. 이봐요 아저씨. 뭐 갑자기 이제 와서 감성팔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까지 아빠라고 안 부르는 싹수 봐라. 너 내가 사람 죽인 건 알고 있냐? 알아서 눈치껏 영치금이라도 넣어. 네 닮은 내 손자들 걔네는 뭐 바르게 클 것 같아? 내 피가 어디 가겠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 바르게 키우며 살아. 늙고 초라한 당신 몸뚱이나 걱정하세요. 내가 당신 존재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당신 어쩌고 사는지 평생 지켜볼 거니까. 영치금? 그래요. 당신 죽으면 나 장례식도 안 될 거니까 대신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게요. 영치금 받고 싶으면 출소하더라도 다신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요. 각 썼으면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야, 내가 그래도 내 딸인데 늘 어찌했을까?
만약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말이야. 이 좋은 레스토랑이라도 데려가서 밥이라도 한번 사줬을 거야, 내가. 웃기지 말아요. 사고치고 다니느라 평생을 자기 뱃줄 어떻게 사는지 찾지도 않은 건 당신이야. 엄마가 떠나게 만든 이유도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신 듯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당신 이미 나 수없이 때렸어. 내가 온전하게 세상에 태어난 게 기적이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나게 주먹 휘둘렀잖아. 안 그래요? 남자는 제 말에 찔리는지 아님 지난 날들이 기억이 다 나는 건지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더군요.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와서 부성에 가득한 척 애쓰지 마세요. 봅슬연, 니 끝까지 아빠라고 한 번을 안 부르네. 그 인간은 분한지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욕을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게 제가 본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제 친부는 감옥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원인 모를 심장 마비로 사망했거든요. 솔직히 출소 후에 가족들을 괴롭힐까봐 아이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 감옥 가고 엄마는 물론 저희 가족까지도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 급하게 이사를 했지요. 저는 순간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안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친부고 죽었으니 딸인 제가 명복을 빌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죄책감이 느껴지다가도 절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 스스로 다짐했기에 명복도 빌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이 아닌, 병치레가 아닌, 조용히 자다가 편하게 간 그 죽음도 그에게는 호사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나중에 유품 정리하다 친부의 일기를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친부는 그때 정말 다시 교도소를 가기 원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죗값 달게 받으라 빌었는데 본인은 그게 자기 집에 돌아가는 선택이었나 봐요. 자기 손으로 가정을 파괴했으니 돌아갈 곳이 감옥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데 겨우 택한 게 다시 교도소 행위라니 마지막까지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이혼한 전 부인이나 자식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대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볼 겸 수소문해서 찾아갔고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사고칠 능력도 안 되니까 가족이랍시고 저희에게 돌아와 진상짓을 한 거였어요. 이 일을 겪고 아무리 사람은 뿌리를 알고 살아야 한다지만 저는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했어요. 차라리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 마음대로 아빠라는 존재를 그리고 상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친부가 죽고 굳이 제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못난 인간을 설명하고 소개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남편의 출소를 무지 걱정했던 엄마도 드디어 두 발 벗고 주무실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인간 그래놓고 손주들 주겠다며 교도소에서 돈을 조금씩 모았더랍니다. 어디서 난지 알 수 없는 그 돈들은 쓰기에도 간직하기에도 찝찝해서 보육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엄마와 제가 용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어요. 뭐 그걸로 딸인 저와 부인인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어도 하늘이 벌할 때 조금이나마 친부의 죄가 감형될지 모르겠네요. 한바탕 태풍이 불고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엄마는 이사할 때 제 돈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해드렸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엄마께 효도하며 시부모님 잘 모시고 제 자식들 바르게 키우며 남편과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